그래서 네. 오히려 지난해 해수욕장 관광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도 해수욕장 50% 인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근에 해수욕장 소재 마을 이장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값 같은 경우에도 갈치값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갈치가 왜 비싸냐 하면 예전에는 일본 EEZ 구역 내에서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 갈치 주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어업협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한일 어업협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치배가 연승선인데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갈치 잡으러 대만 해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먼 거리 그리고 또 조류가 이제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네.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가를 맞추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치를 비롯한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관광협회 차원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바가지 논란은 상당히 많이 사그러졌다. 비누리님께서는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청문회 하셨어요. 청문회 오신 것 같아요. 윤재관 대변인 굉장히 많은 제주에 대해서 할 말 있어. 할 말 수박 한 통이 뭐 7만 원, 10만 원. 수박도 7만 원? 그거 아니에요. 아니, 예. 저 지사님 말씀 들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외교 폭망이 갈치값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정말로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될 제주 도민들께서 그리고 전 국민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외교가 지금 이념 외교, 사상 외교 뭐 이런 외교를 통해서 국익이 완전히 훼손되고 전 국민이 피해봤던 것들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지금 지사님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군부투에 들으면서 정말 감동스럽게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데요. 동남권 투자은행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어제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제 해수부 이전 문제라든가 HMM 본사 이전 문제, 그리고 산업은행의 그 부산 이전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산업은행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겠구나 생각이 든 건 투자은행이 전국 최초로 지방에서 투자은행이 만약에 생기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투자를 이루어진 것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투자은행이 공공이 자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처음에 투자했을 때 위험 부분은 공공이 떠안게 되면 더 많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공이 마중물 역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동안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돈이 안 갔지 않습니까? 돈이 안 가는 건 첫 투자 때 누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동남권 투자은행을 통해서 지역 투자은행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감내해 주면 우리의 돈들이 대한민국에 돌던 돈들이 지역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이게 동남권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메가시티 중심으로 하는 여러 지역에 그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마이세이드님께서 제주도정 청문회라고 써주셨는데 그럼 기왕 이렇게 모시기 어려우니까 제주도정 스터디 질문 하나만 더 여기 좋네요. 아주 폭풍 제주에 대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정현님께서 렌트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주셨는데 렌트카 이런 정책이나 뭐 제도는 뭐 따로 있나요? 지원 정책이나 렌트카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총량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기업들이 수요에 이 가격이 이제 상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어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밀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렌터카 조합이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관리가 일정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할인 정책들을 도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렌터카 조합에서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각 당의 공약 중에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제 만들겠다고 해서 제주도를 에너지 대전환의 허브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발표도 해주셨는데 제주가 알리백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알리백 갖고 맞아요. 그 토론이 있었던 게 있잖아요. 대논쟁. 그래서 이제 저희도가 이제 그동안 산자부로부터 알리백에 대한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정책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제주는 해야 되는데 이 여건이 가장 좋은데 이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마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저희도에 있는 모든 전력 수요를 커버하고 남는 전기를 가지고 다시 해저 제3연계선을 통해서 완도로 보냈습니다. 역전송을 한 거예요. 세상 처음으로. 저희도가 에너지를 수급만 받다가 남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저희가 1억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희도가. 그건 알리백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실현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알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제주 지역의 앞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최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수도 글로벌 허브가 뒷받침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더욱더 확보되면서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 2035년 탄소 중립 정부 목표보다 15년을 앞당가겠다는 거거든요. 15년 앞당겨 2035년에 탄소 중립하는 제주도. 그럼 지속 가능한 제주가 어떻게 가능한지, 에너지 대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음 정부에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나오시니까 아주 제주에 대한 아주 폭풍 질문이에요. 한님께서 이 저도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제2공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렇게. 제2공항은 제가 각 당의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성산포의 제2공항 부지에 예정대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돼 있고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는 저희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책임 있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단체분들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다. 없다고 하면 할 것이고 있다고 하면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도민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현 공항만으로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뜨거운 댓글들, 질문들 많으신데요. 요 말씀으로 지사님 저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매점님께서 이재명 행정력 본바드 3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이재명 분이 행정력을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다 궁금한 거 질문 많이 주셨는데 나중에 다시 따로 별도로 모시고 스페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사님께서 윤석열 정권 우리 초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중앙정부 얼마나 지사님 입으로는 차마 다 말씀 못하실 텐데 제 입으로 해드릴게요. 역대 최악의 중앙정부였잖아요. 이건 뭐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 지방 재정에 대해서도 지 멋대로 해버린 정권이거든요. 교부금도 안 내려버리고. 근데 지난 3년 이제 엄청 고군분투 하신 거죠. 3년 동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도 어떤 제주도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고민이 엄청 담겨 있는 그래서 막 메모를 해놨습니다. 다. 제주 유권자도 아닌데 좋아가지고. 그래도 기왕 여러 가지 설명 주셨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 제주 외에 이제 있는 국민이 훨씬 많으시니까 당부의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 한번. 제주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국민 관광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관광이 중심에 늘 항상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고 또 육성할 수 있는 또 시범적으로 선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수출 1위 품목이 예전에는 광어였습니다. 넙치. 그걸 양식해서 일본으로 많이 수출했었죠. 지금은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로 바뀌었습니다. 반도체로 바뀐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은 밀감 회사도 아니고 삼다수도 아닙니다. 게임 회사입니다. 네오플이라는 회사죠. 제일 세금을 많이 내죠. 자, 게임 콘텐츠 그리고 반도체가 이미 제주 경제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UAM 민간 우주 산업 제주도가 선도할 겁니다. 그린수도 글로벌 허브 제주도가 선도할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제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야, 제주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김주현님께서 신용환 교수님, 오영훈 지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너무 좋아요. 네. 복삭 소가수다 하셨네요. 복삭 소가수다. 복삭 소가수다. 이제 투표가 딱 하루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뭐 24시간도 안 남은 시간들입니다. 마무리 우리가 그동안에 소장님 이 전체 캠페인 과정, 대선 과정 한번 평가해 주시고 인상적이거나 아쉬운 거나 또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다고 저희는 확신하는데 그러면 바라는 사항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첫 번째 유서 장소는 광화문 청계광장 네. 제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7시 여의도입니다. 이 여의도가 어떤 곳입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폭동이 자행됐던 곳이고 그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또 여러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3인당 다 일제히 국회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을 12월 7일, 14일 두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많게는 200~300만 명의 국민들이 제 눈으로 본 게 색강역까지 사람이 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사당역 지나서 여의도공원 지나서 여의도역 지나서 색강역까지 제 눈으로 제가 직접 보고 그 광경을 저는 못 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7시 여의도에서 하는 것도 우리 비천명을 함께하고 있던 모든 국민들에 대한 범민주 진보 개혁 중도 세력의 의리요 다짐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은 네거티브하고 단일만 이야기할 때 최대 많은 경제 민생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께 이재명 선대에서 발표한 게 또 생활공약 7개를 마지막으로 발표해 오늘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에게 1% 긴급 생계비 대출해 준다든지 금리나 요건을 대폭 수용률을 높인다든지 이거 다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화장실이 모자라서 줄 서는 여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증설. 이제 이렇게 피부 속에 와닿는 것들 이건 국민에 대한 관심이요 애정이요 사랑과 저는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좋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들만 오로지 국민을 보고 함께 가고 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